그 현직에 있는 국가 원수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? 그거 또 참고가 될까봐 제가 영상 올려봤어요. 나중에 이제 뭐 역사적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권이 바뀐 뭘까 현직의 실권자에 대해서 그 내란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가 그게. 그래서 지난번 그 비상계엄이 내란죄 둘러싸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.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, 성지, 어명이 내란죄로 될 수 있나.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뭐 성지, 어명? 그런데 이 어떤 그 법률이잖아요. 뭐 법률, 뭐 율령, 뭐 여러 가지로 그 얘기 될 수 있는데, 과거 우리 그 고조선 시대 8조의 법검이 있죠. 또 원나라 때 그 법전 지정조교, 명나라 때 대명률, 또 조선시대 경국대전이 있었죠. 오늘날은 그 헌법, 법률, 시행령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그 이제 이 그 법률이 그 우리나라 이제 헌법, 법률, 시행령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일본도 그렇죠. 근데 이제 이것을 초월하는 게 국민 저항권, 국민 저항권으로 알려졌어요. 그러니까 그 국민 저항권은 그 이 어떤 혁명 이런 게 볼 수 있죠, 그죠? 그래서 이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성공하거나 또 국민 저항권이 발동이 돼서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또 그 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뭐 국가 원수가 내린 명령이 내란죄 그게 처벌할 수 있는가? 그래서 그 이 성지라는 것은 황제의 명령이죠. 황제의 명령이요. 그래서 뭐 학명이라 볼 수 있지만 보통 문서상으로는 이제 성지라고 불리고 또 어명은 임금이 내린 거예요. 뭐 같은 거로 볼죠. 둘 다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.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성지나 어명이 도착해갖고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를 들면 어떤 그 죄가 뭐 모반죄라든가 옛날처럼 모반죄 있죠. 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만약에 처벌이 내려질 때 뭐 성지나 어명 이런 걸로 다 그 반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또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그 현직 국가원수가 내린 그 명령은 그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. 그렇게 판단이 돼요.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지 아니 그 옛날 그 황제가 그 명령이 된 성지가 전달이 됐는데 그거 보고 뭐 내란이다 못하면 그 웃기는 거 아니야, 그죠? 그래서 이거를 다음을 보시겠습니다. 1. 성지 어명이 내란죄가 될 수 있나? 1. 성지 어명은 그 자체로 상의 명령, 국가의 명령으로 내란죄 불성립. 현직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그 자체로서 그 내란죄다 이렇게 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. 2. 설사 내용에 무리함이 있어도 그 판단은 그 황상의 몫이다. 이 상을 보통 이제 황상이라고 이제 구어체는 황상이지만 문서상으로는 그 상이라는 글자 하나요. 윗상자 있잖아요. 이렇게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설사 내용에 무리함이 있어도 무리하지 않다. 이 판단은 그 황상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.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갖고 따지기 어렵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에 그 어맹 우스의 짜오반 요리인데 이 판단을 혁명 무죄라는 거 아니야? 이 짜오반의 이유 있다. 그래서 이 판단은 그 국가 원수 최고 실권자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사 내용이 무리함이 있어도 이게 내란죄다 뭐다 이 판단은 그거는 당사자인 국가 원수가 하는 거다. 2. 법도와 권도. 요 지난 시간에 법도 권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
여기 이제 길도 잘 썼죠. 보통 우리가 헌법 법률 뭐 시행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그 법전, 그럼 법도 우리가 이제 실정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. 이제 법도인데 권도는 피치 못할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권도 인정. 요거는 저기 고전에서 저기 해설이 되고 있어요. 예? 그 맹자라는 맹자 거기 그 책 속에서 권도에 대해서 자세히 해설이 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하게 그 비유가 되고 있어요. 예. 공자님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있죠.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직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판단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예? 함부로 말하지 말라. 그 어떤 판단이 있잖아요. 그러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지금 있는 사람이 그 판단을 하는 거지.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이 내란죄에는 어떤 그 비상계엄이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옛날로 치면 게 성지 또는 어명이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후적인 그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요 1번 대여제국. 대여제국이라고 썼죠. 예, 거란족의 요나라. 우리 보통 요나라라고 그러죠. 예, 또 거란이라고도 하고.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. 이 뭐 대금 있죠. 대여제국, 대금제국. 대여제국, 대금제국. 또 요나라, 금나라. 여기가 그 제도는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어요. 예? 우리가 뭐 거란족, 여진족해만 우습게 보고 그러는데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잘 돼 있다. 이 대여제국, 요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태조가 그 죽은 다음에 그 이어받은 게 이제 둘째 아들이 이어받았어요. 요걸. 예?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어받고 첫째 아들은 황태자이지만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저기 실권을 이 병권을 둘째 아들이 많이 가져와 주었고 실제로 또 그 뜻에 의해서 그 태조의 뜻이죠. 태조와 부인 의해서 저기 태종 야율독강인데 요걸한테 갔다. 근데 태종이 그 중간에 죽었는데 그 유서가 없었어요. 유서를 다음 때 누가 한다는 거를. 그때 그 이제 이 첫째 아들 여기 비운의 황태자죠. 첫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태종의 손자가 돼 있죠. 이 올육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관을 태종이 죽은 다음에 그 자기 스스로 그 선포했다고요. 자기가 있는다고. 예? 원래는 그 제도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황태우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가 황제라고 자칭하고 올랐다.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이 황태우는 이제 셋째 아들을 올리려고 그랬거든요. 그 아들 셋 중에서 첫째 아들, 둘째 아들, 셋째 아들 이후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손자가 스스로 그 나라의 그 법도 이게 있는데 먼저 이게 선수 치고 자기가 자칭 올랐단 말이에요. 자기가 황제라고 해놓고 대립이 있었는데 이제 이때 손자가 이겼어요. 예.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이제 민심이 변하는데 그 천하의 민심 있잖아요. 여기 셋째 아들 이후는 민심을 많이 좀 잃은 편이었고 이 황태우가 셋째 아들을 밀으려고 그랬는데 자기 그 손자한테 그 밀렸다. 예? 왜냐하면 민심이 이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셋째 아들한테 그 황제 보위를 물려주고 싶었어도 그렇지 못했다. 그러니까 그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국민 저항권. 이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때도 그런 그 민심이 저항 변화했기 때문에
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. 이 대금제국 금나라 때 전각이 당사가 있었어요. 에? 금나라 그 희정 때 그 전각 이런 그 세력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요것에 대해서 어떤 저기가 들어갔고, 우리 이제 이렇게 좋게 말하면 권력투쟁이고, 어쨌든 그런 권력투쟁이 붙었는데 이때 그 황제가 전각 일당을 좀 숙청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마 이게 조금 이 전각이라는 사람이 조금 억울하지 않았나 이런 시각도 있어요.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요. 세력이 너무 크니까 사전에 먼저 여기 황제가 친 거죠. 그래갖고 이제 제거가 됐는데 나중에 좀 일부 사람 살리기도 하고 또 명예회복도 시켜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잘못된 좀 너무 하지 않나 어떤 거 좀 억울하게 좀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의 심판에 맡겨지는 거지. 그 당시에 그럼 금나라 시정이 황제의 성지가 전달됐는데 그걸 가지고 뭐 내란죄다 해가지고 황제를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느냐? 어렵거든요. 3. 계유정난. 계유정난은 수양대군 쿠데타죠. 그렇지만은 일단 성공이 됐고 또 혁명으로 좀 볼 수 있겠어요. 왜냐면은 계유정난이 뭐 실패하려면 뭐 예를 들면 민심이 지지를 안 않고 다 반대로 돌아서 갖고 전국 각지에서 난이 일어나면 못 막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, 이게. 우리는 이제 단정도 안 됐긴 했는데, 또 사연이 올라가면 또 이것도, 물론 또 저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, 약한 저기한테 줬죠? 원래 수양대원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, 또 그렇게 또 안 되고, 또 그래서 그런 면도 조금 있다. 뭐 비슷한 건 또 많이 있어요. 또 이방원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나오지만 나중에 현무문에 보면 좀 나오는데 4. 주원장의 반란. 주원장도 반란이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. 원나라 때. 그렇지만 성공을 했고 거기 한족 이 사람 신분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한족 세력을 대변한 거 아니야. 그죠? 몽골족 그건 저쪽 원나라 몽골 조정이고 그렇지만 그게 성공을 했고 혁명으로 이루어졌다. 내란이긴 하지만 그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민심이 변하죠. 그죠? 이것도 국민 저항권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해서 혁명으로 성공한 거다. 5. 현무문의 변. 현무문의 변은 그렇죠. 당태종 이세민이 여러모로 볼 때 자기가 공을 많이 세웠는데 상황이 좀 이상하니까 난을 일으켰어요. 그래서 뭐 난이라고 안 하고 현무문의 변이라고 그러죠. 뭐 정관의 치세 해가지고 유명하잖아요. 당태종. 6. 이방원의 난. 이방원도 요새로 뭐 반란이로 볼 수 있겠어요. 반란이 일으켰지만 그게 성공했고 그러니까 정변이 됐고 또 결국 혁명이 됐다.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태종 역사책에 이방원의 반란 이렇게 안 하죠. 되게 왕자의 난 정도. 왜냐면 내부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. 아까 요나라 때 이 황태우와 이 손자 올력이 대립했을 때 군대가 대치했을 때 말이에요. 민심이 크게 이 손자 쪽에 돌았고 황태우 입장에서는 손자보다 셋째 아들한테 주고 싶었지만은 이 민심이 이 손자 쪽에 더 돌아왔다. 왜냐면 이 손자는 지금 억울하다 이거죠. 자기 아버지가 장자로 황태자였어요. 원래 황태자는 이 돌력이었는데 이게 황태자가 있으면도 병권을 이쪽으로 주고 둘째 아들한테 주고 태종이 됐으니까 이 손자는
자기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예? 그런데다가 이 민심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또 명분상으로는 이제 황태우 쪽한테 얘기했죠. 응? 그 셋째 아들 이호나 셋째 아들 이호나 그 손자인 오력이나 다 이게 그 황태우의 자손들 아니냐. 예? 예? 그러니까 뭐 삼촌한테 가냐 뭐 손자한테 아니 삼촌이 아니라 셋째 아들한테 가냐 손자한테 가냐인데 다 그 저기 태조의 자손들인데 뭐 그렇게 너무 저기 하지 말자 이거 내란위로 보지 말자는 얘기죠. 에? 그 신하들은. 근데 이쪽 황태우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란같이 보이거든요. 뭐 절차 있는데 무시하고 자기가 올라버리고 선포해버리니까. 그렇지만 이것도 그 민심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란죄로 인정하지 않고 이거를 이쪽을 따랐다. 에? 그 손자 있잖아요. 내란이나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따랐다. 그래서 이 법도라는 거 있지만은 법도보다 상황 파악, 피치 못할 불가피한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 권도가 인정이 된다. 그래서 황태우도 내란으로 안 보고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. 그래갖고 손자한테 전쟁 없이 손자 쪽으로 그렇게 이어졌다.